첫 번째 사례는 어떤 이제 학원 운영하시는 강사분이 쓴 책의 어떤 일부분인데요. 틀린 거를 제가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왜 틀렸을까 재밌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하는데, 갑 지분이 3분의 1, 을 지분이 3분의 2 이런 부동산을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무단 점유한다라고 할 때 지분권자인 갑, 을 이 사람들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명도라고 하는데 그 인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보유 지분이 과반에 미달하는 갑은 보존행위로서 구하고, 그 다음에 과반을 초과하는 을은 관리행위로서 소재기가 가능하다, 명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책에다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이런 부분도 짚어보면은 이제 그분이 이런 민법에 관한 기초 지식이 약간 없어서 그래요. 이게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에 관한 부분이 민법 265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초 법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민법 265조를 보면은 공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뜯어 맞춘, 그러니까 뭔가 소수 지분권자가 행사하는 것은 보존행위, 이제 2분의 1 초과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그냥 관리행위, 이런 식으로 이해를 잘 못하신 거죠,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는 성격 자체가 다른 건데, 이분이 이해를 잘 못하셔서 한번 재밌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참고로 노 대표는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서울에.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보존행위나 관리행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강의 도중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약간 법무사적인 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개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과 그다음에 등기 필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에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법무사적인 사고를 좀 이렇게 지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딱딱 끼워 맞추기식의 그런 사고는 자칫 이제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민사적인 법리는 그렇게 사고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자, 왜 틀렸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공유물 보존행위란 것은 그야말로 보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물의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존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공유 부동산의 손괴를 방지하기 위한 수리, 이런 행위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과반에 미달하더라도 할 수 있죠. 그것은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죠. 그렇죠?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수리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공유부동산을 이렇게 침입해 오는 사람, 무단 점유하는 사람을 내친다든지, 이런데 당연히 이제 보존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로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로가 공유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반면에 공유물의 관리행위란 것은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정도로 이용하고 개량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용하고 개량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과반수로서 결정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 절차 없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분의 과반수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분의 2분의 1만 가지고는 관리 행위가 안 되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그 관리 행위의 대표적인 게 그냥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세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를 나는 얘한테 주고 싶고, 갑은 뭐 A라는 사람한테 주고 싶고, 을은 또 B라는 사람한테 주고 싶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아파트의 물건을 의견이 다를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이용 계량할 때는 그냥 과반수의 결정권자가 그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권을 쥐고 결정하라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이해를 한다면 이 공유물의 보존 행위인지 관리 행위인지는 해당 행위의 성격, 그다음에 특성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사례 경우처럼 그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를 구하는 소재의 행위는 갑이든 을이든 간에 모두 보존 행위인 거예요. 그냥 보존 행위인 거예요. 근데 그 조술에서는 해당 행위 성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과반수 지분권자 행위는 무조건 관리 행위, 그 다음에 소수 지분권자 행위는 무조건 보존 행위, 이렇게 이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는 이게 풀어나갈 수가 없겠죠. 아예 그 이제 뭐랄까 기초가 틀린, 처음부터 아예 이제 맥락을 헛짚은 경우거든요. 헛짚은. 물론 아까 이제 위 사례에서 그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2 그랬는데 을도 이제 저기 다른 사람 무단 점유하는 사람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그냥 그 잘못 이해해서 나는 관리 행위로서 이걸 저 사람을 내보냅니다. 라고 명도를 청구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판사가 오해할 리는 없죠. 당연히 이거는 보존 행위인데 아이고 저 사람이 법을 잘 몰라서 그냥 관리 행위로 청구를 하는구나. 라고 하더라도 이건 보존 행위로서 한다는 법리적으로는 보존 행위인 거야 라고 하고 전제하고 그냥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명도해라 이런 판단이 나는데 전혀 맥락이 틀린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재판이 되는 거죠. 좀 이렇게 아는 사람으로서는 좀 웃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가 좀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이제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끼워 맞춘 듯한 과반수가 하면 관리, 소수 지분권자가 하면 보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